처음엔 그저 운동이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본 순간 내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눈앞에 선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고,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미쳐갔습니다. 59세, 이름은 강진우. 대구에 사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조용히 살아온 편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31년. 아이들은 장성에서 다 출가했고, 나는 이제 아내와 단둘이 남은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단 문제는 2년째 부부관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손길을 피했고, 나는 차마 이유를 묻지 못한 채 매일 혼자 방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삶을 살았죠. 자존심이 무너졌고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땀이나 좀 흘려볼까 했던 건데 3달쯤 지난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이수정, 48세, 168cm에 45kg, 쏙 들어간 허리와 긴 다리, 검게 정돈된 단발머리. 처음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죠. 진우님, 혹시 여긴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몇 번 나왔어요. 수정씨는 오늘 처음이신가 봐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미소 하나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몇 번의 훈련을 함께하고 동호회 끝나고 함께 맥주 한잔하면서 우린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진우 오빠, 나 오늘 그냥 가기 싫어요. 그녀의 말에 난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우린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욕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오빠랑 있으면 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난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녀는 따로 직업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했고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대구 시내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월세 수입만 매달 5천만 원. 아내는 모르는 돈의 흐름 속에서 수정이에게 매달 500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그게 1년, 2년으로 이어졌죠. 그녀는 고맙다며 매번 내 손을 잡았고 나는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 아내의 의심스러운 눈빛, 그래서 더욱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항상 가장 잔혹한 순간에 모든 걸 드러내는 법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도심 한복판의 커피숍에서 수정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진우 오빠, 이거 마셔봐요. 완전 맛있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진우씨. 돌아보니 거기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커피잔 2개, 눈은 수정이와 나를 번갈아 보며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정이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내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수정이, 너 맞지?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고 이내 동시에 터져나온 어떻게 여기서? 알고 보니 수정과 내 아내는 고등학교 시절 단짝 친구였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은 이 기막힌 순간에 재회한 겁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수정에게 전화를 걸지도 만나지도 못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먼저 연락이 온 쪽은 아내였습니다. 진우씨,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래요?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는 낯선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이랑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런닝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났고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그녀가 힘들어 보여서 조금 도와주고 싶었다고.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요즘 당신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수상했거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죠. 나도 만나는 사람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1년 넘었어. 나도 누군가가 필요했어.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게 몰려왔죠. 아, 나만 죄인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상상도 못한 전개였습니다. 수정이랑 계속 만나고 싶어?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 우리 셋이. 3명이 함께?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난 네가 나 몰래 만나는 게 더 싫었어. 그럴 바엔 다 알고 같이 사는 게 편해. 나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와도 긴 대화를 나눴죠. 수정이는 미안하다며 눈물 지었고 아내와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고등학교 땐 나랑 내 아내 붙어 다녔어. 근데 대학 가면서 멀어졌지. 그때 연락 끊긴 이후로 처음 본 거야. 우린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주말부터 우리 셋은 한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정이와 웃다가 방으로 들어가면 아내와 마주쳤고 식탁에서 셋이 마주 앉는 것도 서로 눈치를 보며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평일에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주말엔 집에 들어와 조용히 독서하거나 요리를 했고 나는 평일엔 수정이와 시간을 보내다 주말이면 셋이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남들에겐 말 못하겠지만 나는 솔직히 편해. 아내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결핍을 채우며 이상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여전히 직업이 없었지만 내가 매달 주는 500만 원으로 생활도 가능했고 가끔은 내 건물 관리도 도왔습니다.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관계, 불편하지만 솔직한 공존, 이해할 수 없는 구도지만 우린 그렇게 6개월, 1년, 그리고 2년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겐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 갈등은 물론 있었죠.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나는 나쁜 사람일까?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수정이의 웃음, 아내의 평온한 표정, 그리고 내 지갑에서 사라지는 돈들. 어쩌면 이게 내가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자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두 여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하죠. 이상한 가족, 하지만 그 누구보다 솔직한 가족. 이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는 내게 물었습니다. 오빠 진짜 괜찮아? 우리 이렇게 살아도?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누가 뭐라든 나는 지금이 제일 편해.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 이대로 오래가면 좋겠어. 그녀의 속삭임에 나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관계는 분명 비정상이었습니다. 아내와 불륜녀가 한 집에 살고 서로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미소 지으며 밥을 먹는다는 건 세상의 기준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그 누구보다 솔직했고 서로에게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는 부드러운 커피를 내려주었고 수정이는 내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그 덕분에 오히려 부딪힘은 없었습니다. 수정이는 점점 살이 올라 이젠 48kg가 되었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그녀는 내 건물 지하층에 작은 샵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500만 원을 주던 비상금 통장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건 너의 시작이야.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 오빠한테 정말 고마워. 한편 아내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한동안 멀어졌던 딸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고 애인과의 관계도 안정적인 듯 보였습니다. 진우 씨, 우리 이렇게 살면서 서로 숨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은 것 같지 않아?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게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하루는 수정이가 아내와 단둘이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녁 두 여자가 웃으며 요리를 하는 걸 보며 난 이상하게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어쩌면 사회의 기준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일 수정이와 함께 잠을 자고 아내는 주말이면 자신의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여행지에서 엽서를 보내기도 했죠. 진우 씨, 우리 집 냉장고에 음식 좀 넣어놔줘요. 그 문장에서 어떤 원망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부부처럼 지낼 수 있을까?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론 아내가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고 아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물론 서류상으론 변한 게 없지만 우린 마음속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이해 못하겠다고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들은 날 미쳤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균형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걸.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뜨겁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정이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사실 다시 아이 갖고 싶다는 생각했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응. 이 나이라서 더 간절한 것 같아.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자라는 걸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어.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걸 차마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관복원 수술이 가능한지 조심스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아내와의 30년, 수정과의 2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저 욕망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젠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남편, 한 여자의 연인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를 받아들이고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단 한 사람, 강진호 59세. 나는 오늘도 두 여자의 미소를 보며 감사함과 두려움이 섞인 묘한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일상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날 새벽, 수정 씨가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너무 행복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 다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고,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작은 우리 집 거실은 은은한 조명과 커피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날이었고, 저희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하루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정 씨는 요즘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건물 지하에 열었던 작은 디저트 가게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초콜릿을 만들며 웃었고, 저는 사무실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게 요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빈 구석을 하나하나 메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정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오빠, 그 얘기 이제 해도 돼요? 무슨 얘기요? 우리 아기 이야기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며칠 전 정관복원 수술을 마친 상태였고, 아직도 그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 수술했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지난달이요. 말없이 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쳤어요. 왜 그런 걸? 너무 원하잖아요. 수정 씨가 원하는 거 저도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울었고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만을 위한 결정이에요. 당신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요. 며칠 뒤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수정 씨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 때문에 확률이 낮을 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하루하루가 더 진지해졌습니다. 카페 일도 줄이고 건강식에 집중하며 매일 산책하고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조금씩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 저 요즘 고민 중이에요. 무슨 고민이요? 그 사람하고 미국에 가볼까 해요. 저는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다면 다녀오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수정 씨만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만의 시간이 더 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정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부부 같아요. 그렇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녀는 요즘 아침마다 제 셔츠를 다려주고 나가기 전엔 꼭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회사 대신 건물 관리를 돌보며 조금 더 그녀 곁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정 씨가 조용히 다가와 검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확인해 보세요. 열어보니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선명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고 저는 입을 다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예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저는 무릎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쁘고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아이를 갖는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오빠,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진짜예요. 우리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배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창밖엔 봄비가 그치고 달빛이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오래도록 저희 둘만의 비밀처럼 깊고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은 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고 그 화면 안에 분명히 살아있는, 움직이고 있는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우리는 오직 그 작은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그 소리가 저의 귀를 때릴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다시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보내진 선물일지도 모른다. 수정 씨의 배는 서서히 불러왔고 집안 곳곳에는 작은 신생아용 용품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저귀, 턱받이, 손싸개, 그리고 아기 전용 욕조까지. 한때는 침묵으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수정 씨가 입덧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과일을 잘라 침대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든 틈을 타 거실에 나와 아기 침대의 매트를 한 번 더 눌러보곤 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조용히 정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아내와 어떤 중년 남성의 다정한 모습. 그 사진을 본 순간 제가 그녀를 얼마나 놓았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진우 씨,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 문자 메시지를 천천히 읽은 뒤 저는 조용히 수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진짜 정리됐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태동이 시작되었을 땐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살짝, 그러다 점점 더 강하게 수정 씨의 배가 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손을 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빠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집에는 아기 맞이 준비가 모두 끝났고 수정 씨는 손수, 작은 옷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옷이 곧 아이에게 입혀질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출산 당일 저는 병원 분만실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도 잡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저 무사히 건강히 나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찢어질 듯한 작은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나 눈가를 닦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제 다리는 풀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무게는 아주 작고 가벼웠지만 제 인생 전체를 껴안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움켜쥐고 작은 눈이 가늘게 떠졌을 때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수정 씨는 병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이 아이가 세상에 왔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퇴원 후 저희는 새 식구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밤낮이 따로 없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첫 병을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래며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수정 씨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시 숨 쉬지 못했을 거예요. 창밖에는 봄이 완연히 피어 있었고 우리 셋은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내와의 무언의 이별, 불륜에서 시작된 관계, 늦은 나이에 출산과 재혼.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사랑했고, 다시 부모가 되었고,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아주 엉뚱한 모습으로 인생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운명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그 감정이 진짜라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분명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만들 테니까요.